여러분은 믿으시나요? 평범한 시골 목사의 아들이 9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13살에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걸. 1800년대 독일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죠. 이 아이는 지능이 평균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세상의 판단을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역사상 최연소 박사,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카를 비테, 그리고 그를 믿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 1800년 독일 작센주 로하우, 가난한 시골 마을 목사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카를 비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름이죠. 그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첫 아이를 갖습니다. 하지만 출산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산파는 말했죠. 이 아이 발달이 느릴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댔어요. 저 아이 보니까 좀 둔해 보이던데. 아버지 비테는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죠. 제발 이 아이가 평범하게라도 자라게 해주소서.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잠깐, 누가 이 아이를 둔하다고 판단한 거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는 책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당시로선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지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한 아버지의 실험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기에게 엄마 아빠 같은 단어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비테는 달랐어요. 그는 아이를 안고 산책을 나갈 때마다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저기 봐, 칼을 저건 참나무야. 나무 껍질이 거칠지? 만져볼래? 저 새소리 들려? 저건 집박이야. 아침에만 저렇게 운단다. 아이는 아직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번갈아가며 들려줬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쳤군, 저 아이가 뭘 알아듣겠어? 하지만 아들 카를은 3살에 3개 국어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뇌는 스펀지다. 하지만 그 스펀지에 물을 부어야 흡수한다. 비테는 절대 아이에게 공부해 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죠. 카를, 오늘은 뭐가 궁금해? 어느 날 카를이 개미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빠, 개미는 왜 줄을 서서 가요? 아버지는 즉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함께 앉아서 30분 동안 개미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개미에 관한 책을 꺼내서 함께 읽었죠. 궁금한 게 생기면 그게 바로 공부의 시작이란다. 교육은 채우는 게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이다. 아버지는 카를에게 수학 문제집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난감 병정을 꺼내놓고 물었죠. 카를, 병정이 12명 있어 4명씩 줄을 서면 몇 줄이 될까? 아이는 신나서 병정을 나눕니다. 그게 나눗셈이었죠. 산책을 갈 때도 마찬가지. 저 나무에서 여기까지 몇 걸음일까? 재볼래? 그게 측정이고 수학이었습니다. 아버지 비테는 책에 썼습니다. 아이가 노는 시간과 배우는 시간을 구분하지 마라. 그 둘은 같은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려면 책상에 오래 앉혀야 한다고. 아버지 비테는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아들 카를은 하루 3시간 이상 밖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수영, 달리기, 나무 타기 등 격렬하게 몸을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비테는 기록했습니다. 아이가 산책 후에 훨씬 더 집중력이 좋았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뇌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뇌는 근육이다. 쉬어야 잘한다. 어느 날 아들 카를이 라틴어 시험을 봤습니다. 만점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구나. 그런데 아빠가 더 기쁜 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사전을 찾았다는 거야. 아버지는 절대 넌 천재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넌 노력하는 사람이야. 천재라는 말은 아이를 멈추게 하지만 노력이라는 말은 아이를 계속 움직이게 하죠. 재능을 칭찬하면 아이는 도전을 두려워한다. 노력을 칭찬하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들 카를이 수학 문제를 틀렸습니다. 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물었죠. 어디서 막혔어?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계산이 꼬였어요. 그래, 그럼 다시 해보자.
이번엔 천천히. 아버지는 실수를 벌주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봤죠. 그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아이가 두려움 없이 틀릴 수 있어야 진짜 배움이 일어난다. 완벽주의는 성장을 죽인다. 어느 날 아버지의 비태가 말했습니다. 카를, 내일 할례로 가자.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독일 각지의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공장, 광산, 신문 인쇄소를 방문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 아들 카를은 한참을 관찰했어요.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증기가 나오는 걸 보며 스스로 생각했죠. 광산에서는 직접 돌을 만져보게 했습니다. 이 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여기선 왜 이렇게 더울까? 아버지는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까지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며 오락의 형태로 동물학, 식물학, 물리,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비태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책만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 맡아야 한다. 진짜 배움은 교실 밖에서 일어난다. 아버지는 아들의 식사도 교육의 일부로 봤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과식하지 않도록 가르쳤어요. 배가 부르면 멈춰야 해.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 아버지 비태는 단순한 식사와 자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대화했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왜 그게 재밌었을까? 아들 카를은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법을 배웠죠.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다. 식사도 사고의 훈련이다. 재미있는 것은 카를의 어머니는 처음에 남편의 교육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둔하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노력이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당신, 아이를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내를 설득했어요. 당신이 보기엔 그래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아이를 잘 봐, 행복해 보이지 않아? 실제로 아들 카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거웠죠. 어머니는 점차 아들의 변화를 보며 남편의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카를을 도왔어요. 따뜻한 위로와 정서적 안정을 주었죠. 교육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비태의 교육법에서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머와 풍자를 활용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라틴어 단어를 외울 때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이 단어 봐. 아모르, 사랑이라는 뜻이야. 근데 거꾸로 읽으면 로마란다. 로마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했나 봐. 아들 카를은 킥킥 웃으며 외웠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도 재미있게 각색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야 말을 타고 가다가 넘어졌대.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탔지 포기하지 않았거든. 공부가 무겁지 않고 재미있고 가벼웠죠. 배움은 즐거움이어야 한다. 웃음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영재 교육은 곧 고립이라는 시기라지만 비태는 달랐어요. 비태는 아들 카를을 일찍부터 다른 지식인의 자녀들과 어울리게 했습니다. 아들 카를은 또래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뛰고 웃고 싸우기도 했죠. 아빠,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왜 싸웠는데? 제가 이겼다고 했는데 친구는 자기가 이겼대요. 그래서 그냥 다시 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기는 것보다 친구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단다. 카를은 책만 읽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천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 비태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하루를 기록했죠. 오늘 카를이 처음으로 왜? 라고 물었다. 좋은 신호다. 오늘은 실수를 많이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하다. 비태는 이 기록을 1818년에 책으로 출판했고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교육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 아들만 특별한 게 아니다. 모든 아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당시 독일에서는 이 책이 비난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어.
하지만 200년 후 21세기가 되자 이 책은 중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죠. 이 사람 말이 맞았네. 진실은 시간이 증명한다. 카를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9살의 나이에 라이프치히 대학교 동기들은 모두 10대 후반이거나 20대였죠. 어떤 사람들은 카를을 구경거리로 봤습니다. 신동이 왔네. 하지만 아버지 비테는 아들 카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넌 남들보다 빨리 온 게 아니야. 내가 갈 준비가 된 시점에 온 거야. 그는 아들을 다른 아이들과 절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너보다 나아졌느냐, 그것만 중요하단다. 경쟁은 남과 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하는 것이다. 1814년 카를 비테는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기네스 기록 역사상 최연소 박사. 사람들은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키웠습니까? 아버지 비테는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는 절대 아들을 프로젝트로 보지 않았어요. 성공을 강요하지 않았고 명예를 바라지 않았죠. 그저 아이가 행복하고 호기심 넘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을 뿐입니다. 아버지 비테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카를 비테의 아버지가 남긴 교육 철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기 교육은 빨리가 아니라 적기에. 비테는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3살에 글을 읽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아이마다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였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이 아니라 이해 많은 교육은 암기를 강요합니다. 100번 써, 10번 읽어. 하지만 비테는 달랐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 질문을 던지고 아이 스스로 답을 찾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이해가 일어났죠. 세 번째, 환경이 90%다. 비테는 집 안을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지도, 책장에는 다양한 책, 식탁에서는 대화. 아이는 환경을 먹고 자란다는 걸 그는 알았던 거죠. 네 번째,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비테는 절대 짜증내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느리게 배워도 괜찮아. 천천히라고 말했죠. 그 인내와 믿음이 카를을 만들었습니다. 아들 카를 비테는 평생 학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행복했던 건 박사가 되어서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이 사람은 안 되라고 포기한 적이 있나요? 혹은 자기 자신을 나는 원래 이래라고 단정 지은 적은요? 비테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누구도 타고난 한계는 없다. 다만 믿음과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믿음을 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너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고 싶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1800년 한 아버지가 세상의 판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죠.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